안녕하세요 디퍼 구독자 여러분들, 디지털투데이 조미듬입니다. 엑서빌리티 신입입니다. 이번 뉴스는 업무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력서도 써봤고 면접을 볼 때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도 얘기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입사를 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5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입사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럴 때에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스킬을 가지고 가면 좋은지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업무 지시를 받을 때의 스킬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이 업무 지시가 또 그 회사 내에서 고비다, 이 업무 지시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 업무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 내용을 이행해야 될 때에는 이게 내 재능을 발굴하고 또 발휘해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뭐 도덕 교과서, 뭐 윤리 교과서가 아니고요, 세상 사는 법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이 업무 지시를 피해갈 수 없을 때의 마음가짐을 이 내 재능이 이제 이 업무 지시를 통해서 이제 발굴된다, 또 발휘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거죠. 다만 이 업무 지시를 받을 때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 지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으면 이게 어려움이 되죠. 또 커다란 산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전에 우리 예습이라고 하잖아요. 좀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지시를 받으면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또는 그런 기반이 이제 되어 있을 때 업무 지시를 받을 때도 좀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한번 숙지하고 업무 지시를 받자. 그리고 업무 지시를 받는 중에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자신이 지금 업무 지시를 받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이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이걸 봐야 돼요. 업무 지시가 예를 들어서 2시부터 3시 사이에 업무 지시가 꼭 온다, 이런 건 없죠.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자마자부터 불특정한 시간에 또 불특정한 장소에서 막 업무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볍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기록할 다이어리라든지 모바일 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근데 아주 높으신 분이 회사에서 뭐 임원분이라든지 어떤 고참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고참이 부를 때는 미처 그런 걸 준비를 못하고 네 하고 그냥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지시를 하는 사람은 이 친구가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업무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뭐뭐를 가져오겠습니다 해서 빨리 기록할 준비를 하고 오는 게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업무 지시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꼼꼼하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삽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의 핵심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렇죠. 시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핵심 파악을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놔야 합니다. 그겁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이런 경우를 접하시게 될 텐데요. 지시를 하시는 분이 업무 지시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본인도 잘 모르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더 높으신 분, 예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임원분이나 임원분한테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무슨 차장님, 부장님, 뭐 팀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지시를 할 때는 그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저기 죄송하지만 잘 알고 지시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직장 생활 하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실제로 이게 정말 이분이 잘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너무 논리가 없이 막 말씀하실 때, 그죠? 그리고 흐름이 좀 정상적이지가 않는 그런 흐름일 때, 또는 이전에 했는데 지지난주에 이걸 했는데 이 얘기를 왜 또 하시지? 약간 좀 착각하신 건 아닐까? 또는 경영진,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상이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함께 좀 고민을 먼저 해보시죠 하는 것으로 이분이 좀 더 정확한 지시사항을 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함께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유도하느냐면, 저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앞부분을 좀 긍정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일이라서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분한테 예를 들어 부장님 말씀하시면 부장님과 조금 좀 더 말씀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단계를 좀 거치자.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이 부분이 그래 내가 좀 이 부분을 좀 더 좀 알아보고 다시 얘기하겠네 이렇게 되면은 거기를 이제 보완 복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일까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저를 불러주시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4단계에 걸쳐서 지시하시는 분이 잘 좀 완전히 알고 지시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에 반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는 업무라면은 수월할 텐데 서로 처음 하는 작업이면 그렇죠. 막막하기 나름인데 그렇죠. 누가 밥 떠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같이 네.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도 계속 네 하고 듣고 돌아서면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빙빙 돌아서 빙빙 돕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업무 지시를 이제 제대로 듣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이 지시사항을 내가 잘 이해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가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겠지만 업무 지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보고서 쓰듯이 1, 1-1, 1-2, 2, 2-1, 2-2 저렇게 바로 머릿속으로 구성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하지만 저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지시하신 내용은 마지막에 1, 2, 3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3개면은 이거 3가지이시죠? 이렇게 한번 확인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구성하지 않으면 2개인가 3개인가 이것도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저렇게 한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야지 나중에 인수인계할 때나 다른 일을 그렇죠. 똑같이 진행할 때도 맞습니다.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 나눴던 기록을 빨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 지시 목적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왜 하는 건지를 알게 되면 보다 더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측면까지 고려해야 되고 어느 범위까지 이 일에 수행할 때 확산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지시를 내리시는 분한테 이거 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직장 생활에서 쉽지가 않죠. 이 일의 목적을 좀 알고 진행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추가적인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 일의 목적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약간 좀 돌려서 질문을 하면 아주 또 원활하게 이 목적에 대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듣다 보면 요 내용은 한번 좀 별도로 좀 협의가 좀 필요한데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 일에 대해서 뭐 작업에 사람들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가 또는 업무 협력을 또 다른 팀하고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떡하지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 기록을 하면서 체크를 했다가 꼭 여쭤봐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잘 체크하고 질문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자 그러면 질문 드릴 거 12가지를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부터 업무 지시를 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한테 질문하면 또 12가지 질문을 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시하는 입장에서도 좀 조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부터 Z까지 있으면 A부터 X까지는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정리하고 한 2가지 정도를 질문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최대한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보고 그렇습니다. 질문을 치러서 질문을 해야 될 게 그렇죠. 다 물어보다 보면 요즘에 소위 네. 핑거 프린스, 네. 물음표 살인마라고 또 네. 조금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 10분 업무 지시하면은 한 30분 질문이 나오면 그렇죠. 그렇죠. 지시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시사항을 이제 기록하다가 내가 이거를 듣기만 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좀 자신이 계속 자신한테 되물어야 돼요. 특히 적절히 해, 체계적으로 해, 뭐 적당히 해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있으면 이거를 뭐 그래도 알고 있으면 질문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빨리 그것이 이제 추상적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가를 본인한테 이제 물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협업해야 될 조직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부분이 교통정리가 되는지도 꼭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팀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시사항을 다 받았는데 그 팀하고 협력을 내가 가서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얘기를 해주실 건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다시 가야 되는 일이 좀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특별히 원하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못 들었다. 그럼 여쭤봐야죠. 그리고 최종 결과물의 형식, 예를 들면 뭐
스프레드시트로 작업해야 되나? 아니면 슬라이드로 그냥 파워포인트 같은 우리 프로그램을 써서 슬라이드로 작업하면 되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 지시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항들도 질문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내가 못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지시 사항이 끝나기 전에 근데요 제 상황이 이렇게 먼저 중간에 이제 치고 나가면 업무 지시하는 입장에서 업무 지시의 끝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친구 하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업무 지시의 끝부분에서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내가 다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이만큼은 저 팀이 할 거니까 당신은 요만큼만 하면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섣불리 판단해서 제가 지금 상황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바쁘고요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면 업무 지시하는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업무 지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하기 싫어하는구나. 받기 싫어한다는 그렇죠.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또 날아갈 수 있는 요만큼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날일까? 굳이 제 옆에 자기 옆에 동료에 이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시켰을까? 이런 고민이 된다면 이런 건 질문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저예요? 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지켜야 하는 에티켓을 지켜서 제가 하는 이유에 대한 어떤 설명을 바라는 마음을 이제 전하면 그때 이제 나오는 답변이 사실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네가 제일 잘하잖아. 자네가 우리 회사 내에서 이건 최고잖아 이런 이제 뻔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특히 신경 쓰면 좋을지 그리고 내 커리어 패스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저하지 마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상사분이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시면은 여기를 좀 더 힘써야겠구나. 그렇죠. 얘를 좀 더 트렌디하게 만들거나 그렇죠. 아니면 업무 처리 속도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이유에서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상황을 봐야겠죠.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그 일을 잘하지 못하는 상황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 고민하는 게 내가 이런 일을 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도출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수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잘 파악해서 전달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적합한 상황이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역시 저한테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라는 것보다 업무 지시 받은 내용을 주어로 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지시하신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또 넘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보고 한 박자 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라는 것이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박자 쉬는 단계 이후에 그런 이런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낫고 업무 지시 도중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국어에서는 다르고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말을 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다 보면은 또 네. 잘하는 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죠? 모든 걸 내 일이 산더미 같은데 무조건 내내 하면서 받아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 얘기를 빠른 박자로 이제 표현을 하면 또 그것도 다음에 자기한테 올 여러 가지 또 찬스라든지 업무적인 기회가 소극적으로 오게 되는 그런 또 발단이 될 수도 있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화살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자, 저 화살표의 방향이 왜 저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보면 이런 일정 계획, 업무 일정 계획은 거꾸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마무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마무리하려면 언제쯤 중간 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 검토를 그때 하기 위해서 초기 작업은 언제 해야 되는지 초기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뼈대부터 만들어야겠죠. 그 뼈대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또 검토를 받아야겠고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작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을 며칠까지 뭐하고 며칠까지 뭐하고 이런 걸 만들 때 작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휴가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또 일정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작업자분들의 그런 일정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본인의 일정까지를 다 고려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계획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계획을 이제 딱 얘기를 하고 나눌 때 어떤 사람이 나 그날부터 이틀 동안 휴가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가끔 가다가 이제 직장 내에서는 이런 일정 계획 얘기하자고 하면은 그건 알아서들 해 하고 이제 약간 좀 도망가시는 어떤 리더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5분만 주세요 시간 해가지고 꼭 이 일정 계획은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자분의 어떤 이제 옷자락을 계속 붙잡고 쫓아다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말 일정 계획은 구체적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뭐 이거 초안 몇 시까지 언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일수록 좋은 게 네네. 뭐 퇴근하기 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러면 또 언제 보내줄지 모르니까 그렇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고 6시, 5시 반 뭐 그렇죠. 네. 딱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렇습니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일정까지 이제 짜고 이제 완전히 일을 시작하기로 할 때에 이제 대답을 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대답을 이제 뭐 어떤 뭐 교과서나 뭐 직장생활 잘하는 법 이런 도서 이런 책에서 보면은 뭐 우렁차게 해서 자신감을 어떤 표현한다. 이제 사실은 그렇게 자신감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대답을 잘 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요청사항을 요청을 해야 돼요. 머리를 끄적끄적 하면서 제가 뭐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뭐 땡땡땡땡땡땡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좀 협조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제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연결이 매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청사항을 답변의 후반부에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자신감 있는 답변 그리고 요청사항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좋죠. 네, 이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했으면 중간에 이제 확인 한번 해야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중간 확인을 할 때 업무 지시자가 생각한 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검토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려면 이제 마크업 작업이라고, 이 마크업 작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 나눈 뼈대 작업이에요. 이 뼈대 작업을 먼저 해놓고 예를 들어서 보고서 작업이다. 그러면은 한 소제목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구성할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합의를 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된 걸 가지고 중간 검토하기 직전까지 한번 초기 작업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요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그러면 처음부터 좀 잘 말씀하시든지요. 이렇게 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됐다. 나중에 거의 다 끝나서 그쵸. 이게 아니야. 다시 해. 이렇게 되면 또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일 끝나고 다시 수정하라고 하면 굉장히 맥 빠질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 그런 수정이 아주 전체적인 범위일 때.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초반에 확실하게 그런 지시사항을 파악하는 계기로 이 단계를 삼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은 됐는데 중간 정도까지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할 때 초기 검토와는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른 질책을 또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이 사안이 아니다. 다 끝나고 이 사안이 아닌데 다시 해야겠어. 근데 이런 걸 막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질책을 하시거나 이게 아니지 라고 그랬을 때도 자, 분명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로 삼으시면 되고 그때의 질책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검토까지 진행하시면 어느 정도 일을 진행할 때 흥미도 유발되고 또 재미도 있고 또 끝에 가서 아니야 다시 해 이런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직장 회사 들어가셔서 업무 지시 받을 때도 커뮤니케이션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스킬을 준비해서 대응하는지를 우리가 얘기해 봤는데요. 잘 반영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딥퍼니셨습니다. 감사합니다.